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6월 15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점차 월말 흐름으로 접어드는 3주차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편성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번 일요일 날 삼간마 마지막 경주도 있고 이번 토요경마 편성도 상당히 흥미롭고 다채로운 편성이 포진해 있습니다. 매경주 누구나 알고 있는 인기마보다는 또한 복병전력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고요. 저희가 새로 선보여 드리고 있는 새로운 코너죠. 이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 오늘은 서울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방송 제일 후반부에 서울 7경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직전은 오히려 인코스가 좀 독이 됐다는 판단입니다. 끝걸음 자체는 상당히 여유감을 보이면서 올라왔고 선행권이 많지 않다라면 기본적인 중석을 갖추고 있는 6번마 PK구남 여기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인데 여전히 컨디션 좋고 직전보다 오히려 힘이 더 붙은 5번 천하여제 선행 강공은 주요할 것 먼저 방점 찍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가벼워진 주로 빅토리아 기사의 호흡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이 5번 천하여제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 주도 레이스까지 해낼 수 있는 그래서 편성의 호기다. 이번 편성도 천천히 뜯어보니까 정말 편성을 잘 만난 듯합니다. 자, 직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 전개 여건 내린 거리 1205번 로얄 스마티의 연투 기대치 우선적으로 강조드립니다. 기습적으로 선두 장악에 나설 수도 있겠고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2번 블루 대자연이 되겠고요. 월등하게 초반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 속에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전 8번 비르투스의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이번 햇살처럼 같은 경우는 최근 무거운 부중에도 그 전개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최근의 성장세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 말씀드리겠고요. 햇살처럼이나 푸른 여왕보다 좀 더 가벼운 3번 절대평으로서는 이번 경주 절대 놓칠 이유는 없어 보이는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푸른여왕은 제가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직전에 완벽한 부활을 보여주었는데 선두 레이스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개를 선택을 하겠죠. 무빙이든 따라가든.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장거리 코너 4개짜리 1800m를 단번에 극복해낸 좋은 능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내린 거리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 3번 금화홀섬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중속은 상당히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외곽으로 크게 돌았던 게 좀 손해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서 4번 돌격가 프로의 복병 가능성 높이 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5번 레이먼드는 그때 그 대비 확실하게 낮아진 부담 중량이 분명히 더 좋은 효과로 성적 상승세까지 연투 기대치까지 높여볼 수 있는 대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안쪽 1번마 리빙스턴입니다.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모습 충분히 갖춰주고 있고 힘도 좋은 마필이 감량 조건도 좋다라면 또 상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이번 편성 분명히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하지만 거리가 1400으로 내려왔고 이번에는 외선에서 자기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그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갈 거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던 9번 문학조의 1400에선 강점 인정할 수 있는 구도고요. 직전 1등급 점핑성 출전에서도 차분하게 외선에서 가담을 하면서 마지막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8번마 성파의 기본 능력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이번 슈퍼삭스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조건에서 전개까지 나오는 슈퍼삭스는 여기서 가장 강조드릴 마필이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최하 2등급 단거리 1300m 레이스입니다. 아직은 우승 경험이 없는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고요. 2차 입상을 했던
필은 2두 정도가 눈에 띕니다.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던 말, 이번에 과연 연투가 가능할지, 또한 직전에 다소 전개 아쉬움을 표출하며 졸전을 펼친 말이 이번에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초중반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말에게 일단은 관심이 가는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스타트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자 이제 1경주에 이세마들이 대거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마음 급한 나이 많은 말들 먼저 눈길이 갑니다. 이번 경주에서 그런 의미에서 8번 퀸스트리트 먼저 주목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전 경주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해서 최외곽이었죠. 11번 게이트에서 대차게 선행을 나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경주에는 내가 이 말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초반 대시가 상당히 좋았었던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다가 대시를 해서 나왔던 적이 없었던 말인 만큼 직전 경주는 상대방들이 셌고 강했고 빨랐다라는 것이 페인으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더욱 늘리면서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느린 흐름에서의 선두권 공략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말입니다. 8번 퀸스트리트, 안토니오 기수가 54까지 체중을 못 뺀 것 같아요. 김정준 선수 안장이 교체가 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선두권 공략을 해낼 수 있는 느린 흐름이기 때문에 8번 퀸스트리트의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상대마루는 7번 블루밴드, 1번 마하처나 6번 네기레빗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말들의 전력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블루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리빙TV 방송이 시작한 지 2012년부터 했었으니까 중간에 휴식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복귀를 할 때 가네 안 가네 이런 식의 그런 표현을 저희 방송에서 한 번을 쓰지는 않죠. 그럴 필요가 없는. 즉 블루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예상가들이 워낙 리빙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블루밴드의 직전 페인 흐름이 느렸죠. 본인의 주폭을 활용하지 못했었던 앞에 나갔었던 정문사이였죠. 그때 당시에 정문사이라는 말이 너무 흐름을 느리게 가져가다 보니 이 말은 그 바로 뒷자리에 좋은 자리 선점해 놓고도 자기 걸음을 전혀 못 뛰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던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8번 퀸스트리트 같이 빵치고 나가주는 흐름을 쫙 이끌어주는 말이 한두가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모습 기대해 볼 수 있는 혈통기 대치 7번 블루밴드였고요. 1번 마하천하의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걸음의 상승세 선위권 이제는 1번 게이트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선위권에서의 힘한 배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6번 내기의 빛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에서의 입상에 성공했던 케이스예요. 드디어 한 번 더 입상 찬스를 맞이한 편성이니만큼 빠른 출전 의미 있다 평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견이 없죠. 이 안에서 단촐한 11마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능력 변화치가 떨어지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스피드를 보였던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 저는 6번은 내길의 빛이란 마필이 능력 미달에다가 출발 자세도 좋지 않고 진입 불량기에다가 안 좋은 그 버릇들을 모두 고쳐가면서 직전에 입상을 거뒀다는 것에 상대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행권의 마필들이 뒤가 강하지 않다라면 직전 어느 정도 조이는 운영도 가능했었던 6번 내길의 빛은 여기서도 저는 높게 평가하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8번마 퀸스트리트 그리고 1번마 마하처나 7번마 블루밴드까지 의심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재밌게 생각하는 마필이 있어서 입상 기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김지영 의원님이 이 마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JS홀드의 마필들은 항상 좋아해서 관심을 두고 보는데 이번 JN입니다. 직전에도 선행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강조를 했던 마필이었는데 어쨌든 선행은 갔어요. 버티진 못했지만 이번 구도도 게이트가 좋아서 선두권 스피드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유형의 말들은 사실 직전처럼 아예 1번 게이트인 것이 유리하고요. 그럼 이제 선행을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물론 덜미를 잡힌 것은 아쉽습니다만 지금처럼 갇히는 게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체가 작고요. 양옆에 있는 말들이 480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말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기에는 퀸스트리트보다 빠른 스피드로다가 빵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압박이거든요. 마체 작은 말은 나중에 좀 더 약한 편성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아무래도 8번 퀸스트리트가 이 편성에서는 대차게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얇은 마체의 소유자 2번 JN을 리는 선두 자리 다툼에서
다소 처질 수 있다. 선행을 모색할 수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JN 리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요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팔머스 퀸 스트레이트 직전에 외선에서 선행을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또 무리한 경향도 있어요. 막판에 무뎌졌는데 이번에는 느린 흐름의 강공선의 약점 당연히 주의할 듯하고요. 6번 네기데빗. 과거 이제 골편 적출 수술 골절로 인해서 이제 그런 수술 받았고 공백 이후에 직전에 회복세 전력을 보이면서 드디어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입상을 했었죠. 자, 여기에 11번 대한 챔프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선두 선위권에 나서는 마필들 분명 하위 등급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이 유리한 부분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최단거리 레이스에서 최후미에서 막판 직선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던 요 11번 대한 챔프가 있습니다. 거리를 대폭 늘려 1300m입니다. 최근에 최단거리 두 차례 연속 막판 늦추입이었습니다만 날카로운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던 말인데 자 김지영 연 요 11번 대한 챔프의 막판 직선에서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거리를 늘린 것이 뭐 추임마라서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의 그 뛰는 모습이나 체형상으로 봤을 때는 거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무언가 보여주는 격은 있어야지 추천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습을 나선다 하더라도 이 말은 선행을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고 천상 추입이거든요.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대안의 말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외곽에서 올라오기에는 글쎄요. 당일 상태가 정말 번쩍번쩍 빛이 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복병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드디어 전개가 매우 유리해졌고 느린 흐름에 원사이드 선행까지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8번 퀸 스트레이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전마 모두가 3세마이고요. 직전에 데뷔전 경주에서 분명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한두가 눈에 띄고 실전 거듭할수록 변화의 면모를 또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00% 내재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전 경험할수록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마필 분명 옆편성에서 나와 있는 구도인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는 제가 이어서 바턴을 받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촐한 8마리 구도지만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확실하게 어떤 쪽에 이제 무게를 실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도인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마필을 면밀히 잠재력과 비교하는 부분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잠재력 우위의 마필이죠. 4번마 스마트 군왕 상대 조건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고요. 데뷔전에서도 충분한 주폭을 보였다는 판단이에요. 1300을 선택을 해서 약간의 충돌을 받고 나오면서도 선입관을 가담을 했고요. 직선 내측을 파고들면서도 끈끈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마필 자체가 경주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데뷔전 자체부터도 이제 눈 감에는 씌우면서 운영을 했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훈련 패턴도 좋아지면서 이제 상위 등급과의 병합 훈련 시 성과도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습니다. 마필 상태도 상당히 가볍고 선행권도 두텁지 않다라면 스피드, 힘 모두 갖췄던 더군다나 상대까지 약하다면 4번 스마트 군왕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죠. 4번마 스마트 군왕을 필두로 3번 컬러스 드라고 2번 허쉬데버 그리고 8번마 크레이스킨 높게 평가합니다. 3번 컬러스 드라그란 마필 자체도 각막염 때문에 단기 휴양 다녀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스피드감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초반 이제 데뷔 이후 2번의 경주에서는 발주 자체가 좀 빠르진 않았지만 이제 코들레를 4월 10살부터 씌우고 이제 운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때부터 발주 능력이 상당히 좀 탁월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도 차분히 2선 외곽까지 마지막까지 그 근성 역시나 이번 구도에서 선두권 공략까지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3번마 컬러스 드라고 이번 경주 선두권 공략
충분히 나설 수 있는 마필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번 허쉬데보란 마필 자체는 데뷔전에서 조금은 방해를 받았었죠. 매끄럽게 발주를 받지 못했던 가운데서도 밀리고 또 막히고 그걸 중속으로 이용을 해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데뷔전 치고는 많이 뛰었던 모습이라서 실전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허쉬데보의 잠재력도 읽어줄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여기서 그나마 복병을 따져봐야 한다라면 외곽에 있는 8번 크레이지킨밖에는 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3전 데뷔 후 이제 2전 만에 입상을 거뒀었는데 마필 자체가 약간 겁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모래 반응도 좋지를 못해서 그런 운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당시의 경주에서는 운영 자체도 상당히 잘 풀렸던 경주였었죠. 직전의 경주에서는 레이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가담이 힘들었지만 이번의 경주는 차라리 외곽에서 전개를 펼치는 것이 또한 문성혁 기수의 감량 조건을 받고 나온다는 점 또 망사 눈가면을 씌우면서 모래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상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상대 3두의 마필을 기본적인 능력에서 크게 넘어설 수 있는 전력이라기보다는 이 마필은 복병권의 마필로 당일 상태 체크는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단촐한 구도 속에서 잠재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4번마 스마트 군항을 가장 강조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힘찬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4번 스마트 군항이나 이번 허쉬데보나 데뷔전 치르고 이제 2전째에 임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만 다행인 점 그리고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뷔전이 모두 1300m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이 1300m 경주라는 부분도 여기에 이제 힘을 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이의는 없는 상황, 여기에 이제 3번 컬러스 드라고까지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좀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은 5번 이글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말도 데뷔전 1300m 선택을 해서 좋은 빠른 경쟁력,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던 전력이거든요. 솔직히 직전 경주는 왜 도대체 급편성에 갔을까가 좀 의아스럽기는 했습니다. 물론 당시 똑같은 앞말이었던 황금도화지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그라이가 조금 아쉽게 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앞말한정 경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1300m. 그거를 이제 피해서 지금 일반 경주 다시 앞말한정 경주를 아닌 순말들과의 경쟁을 재도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5번 이그라이 이번에는 선입 경쟁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인데 박긴 한 장의 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열어둬야 할 마필이 5번 이글 아이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이글 아이를 선입 경쟁력보다는 선행 경쟁력의 마필로 좀 판단을 했어요. 데뷔전도 그랬었고 직전의 경주도 스피드는 분명히 좋았거든요. 당시 직전의 경주 같은 경우에는 6번 마필이 이제 사행을 하면서 전개에 대한 방해를 받았던 허쉬데이와 함께 방해를 받았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김영군 기수의 스타일상 이런 류의 편성에서 스피드가 있는 마필 가지고 아예 앞선을 확 나가버리는 그런 주행을 많이 해주곤 하거든요. 어차피 강한 경쟁력의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오전에 1, 2경주의 흐름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마필의 상태만 좀 확인이 된다면 이그라이의 선행력 자체는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눈에 띄게 빠른 선행마가 체크가 되지 않는 가운데 5번 이그라이가 보여준 순발력이라면은 이 편성에서는 아예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백종원 의원이 설명하셨다시피 5번 이그라이는 직전에 출발 후 연마필에게 밀려나가지고 초반 전개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초반에 무리해서 선두 3선에서 따라가면서 외선 돌면서 막판에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직전 당시 5번 이그라이는 당일 인기 1위였습니다. 초반 전개가 타마필에 방해받아 꼬이는 바람에 아쉬움을 안겼습니다만 8마리 단촐한 편성에 이번에 5번 이그라이는 그렇죠.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5번 이그라이도 요 3경주 편성에서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4번 스마트 군항은 직전에 인코스에 모래 맞고 전개 쳐졌습니다만 재차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너무나 좋았죠. 데뷔전부터 녹록치 않은 전개 운영 속에서도 상당히 막판 걸음이 좋았던 만큼 또한 3착을 했잖아요. 이 4번 스마트 군항은 드디어 첫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이번 허쉬데이보드 직전에 연마필에 좀 추돌 인해서 방해받은 여파가 있었죠. 네, 결국 이 서울 3경주는요. 자, 4번 스마트 군황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무대에서 다소 최근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좀 아쉬운 전력,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았던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이고요. 직전에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 마필에게도 눈길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최단거리 레이스이고 발빠른 선행마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기 때문에 초중반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됩니다. 빠른 흐름에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전개까지 포함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엄살 한 번만 떨고 갈게요. 이런 편성, 최근에 혼전도가 높다 하지만 이런 편성은 제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까지 통틀어서 최근 2년간 처음 봤습니다. 단 한두도 지울 수 없어요. 전력 차이가 정말 조금밖에 나지 않는, 전력 차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당일 컨디션 체크는 물론이고 아주 미세하게 변화된 모습조차도 입상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면서 중심의 3번 원더풀 딕시 먼저 추천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더풀 딕시라는 말은 모래 맞으면 안 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도 승급전에서 최외곽, 4열 최외곽에서 적극적인 선두권 가세를 합니다. 주요했고요. 가능성을 보이면서 그 외곽에서 최외곽을 도는 바람에 힘 소진이 있었던 것만큼 진 반마신차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거리가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 이번엔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는 데다가 거리까지 줄었죠. 이현정 기수가 직전에는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직전부터 500g 부담 중량까지 가벼워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낄 이유 없는 선두권 강공, 선행 강공이라고 표현할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산토스라든가 외곽에 많은 말들, 선행 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 왜 3번이냐? 의지의 문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선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말은 4번 라온 윌리엄스, 6번 큐피드 닥터가 되겠고요. 여기에 9번 갈립, 상대적인 전개 이점이죠. 추입이 가능한 전력으로서 빠른 흐름에서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번 경주에는 9번 갈립이 최적이다라는 거. 원더풀 딕시의 짝으로 우선 추천을 드리면서 선행 상대마로다가 4번 라운 윌리엄스, 6번 큐피드 닥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6번 큐피드 닥터와 4번 라운 윌리엄스 두 마리 중에서는 게이트 이탈 속도가 6번이 더 빠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줬습니다. 큐피드 닥터는 정말 재밌는 말이죠. 어느 편성에서는 선행은 나가요. 다만 지금까지는 컨디션 회복세가 더뎠던 상황 속에서 나서서 바로 무너졌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얘기가 다릅니다. 직전 경주에 제법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빠른 출전, 컨디션은 직전보다 확실하게 좋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더 버텨주는 걸음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4번 라온 윌리엄스는 그동안에 너무 외곽이었고 적정하지 않았던 거리였고 인코스 들어와 있는 지금이라면 3번 원더풀 딕시와 함께 선행강공 주요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대혼전 속의 믿음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전 경주인 것 같습니다. 선정하시고 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선정하셨냐고 제가 되물을 정도로 상당히 편성 자체가 빡빡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세한 차이 때문에 변화가 될 수도 있다. 동의를 합니다. 원더풀 딕시의 의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이 한 마리 마필이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워요. 4번 라운 윌리엄스와 이제 큐피드 닥터는 선두권의 세력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라운 윌리엄스도 모래도 잘 못 맞고 선행 가야 좀 띄워주는 마필이고 큐피드 닥터는 뭐 어찌됐든 이 편성에서 선행 성공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탈 자체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 마필이 5번 제주의 바람이거든요. 이 마필도 선행 가야 돼요. 선행을 성공하는 그 조건에서의 여부는 단거리에서 4등급에서는 강자급에 속합니다. 최근의 모습은 아예 선행이 실패했고 직전은 거리도 맞질 않았고요. 줄어든 1000m에서 지금 안쪽에서는 솔직히 4번 라운 윌리엄스만 전 넘어가면 된다고 보는데 이탈 자체만 비교해봐도 제주의 바람이 저는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의 바람이 선행을 성공했을 그랬을 때의 전개의 양상 그리고 그 파괴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행에 성공했을 때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선행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즉 이 말은 컨디션 회복세가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요.
18조에 있다가 마방 이적을 하고 직전 경주에 처음 뛰어봤었던 상황이고요. 직전 경주에는 당시 오히려 선행을 적극적으로 가세한다면 외곽 이어도 가세한다면 이 말이 재밌겠다. 복병 가치가 있지 않을까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입니다. 의지도 없었고요. 컨디션도 회복하지 못했었던 경주 내용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다. 경주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컨디션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4번 라온 윌리엄스와 6번 큐피드 닥터 사이에 오히려 의지를 잃지 않을까, 말 스스로가 투지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먼저 됩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상당히 혼전 구도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은 가장 선봉에 나서서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마를 요 3번 원더풀 딕시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선행에는 의지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요 3번 이 원더풀 딕시의 선행 강공 작전을 강조해 주셨고요. 직전에 다 같이 6번 이 큐피드 닥터, 4번 라운 윌리엄스 공히 선행 조건이 아니었죠. 다소 이제 외곽 따라가는 조건에서 그래도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에 이 4번 라운 윌리엄스, 6번 큐피드 닥터의 이편성에서의 이제 선정 기대치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9번 갈립은 전개를 좀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자, 여기에 9번 갈립과 같은 케이스로 봅니다. 10번 언디피티드죠.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굳이 경합하지 않고 선두에 나서지 않고 경합피에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편성이 선두 선입권이 촘촘하게 그 경합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오히려 이 선에서 경합하는 마필들이 몰락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도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10번 언디피티드가 3선 후미에서 참고 마지막에 한 발 몰아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복병 전력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뭐 그런 전개로 1200m도 입상을 최근에 했었잖아요. 김지영 의원요. 10번 언디피티드의 종반 역습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제가 직전 경주에 언디피티드를 유심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직전 경주 전개에 미스나 잘못된 점이나 운영에 무리가 있었다거나 아쉬웠던 내용이 있었는가 여러 번 돌려보고 또 봐도 없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그 정도로 탔으면은 저는 충분히 입상을 했으리라고 기대를 했었던 전력이었는데 오히려 뒤에서 추입을 하는 말들에게 모두 다 덜미를 다 잡혔었던 상황. 2주 만에 말이 얼마만큼 좋아져야 직전보다 더 빠르고 강해지고 거리까지 줄어서 불리해진 언디피티드가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점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당일 상태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추천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는요. 다수의 선행마들 출전에 하이페이스가 예견되지만 3번 원더풀 딕시의 선행 강공작전 주요할 것이다. 가장 높게 평가해 주신 말, 요 3번 원더풀 딕시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당일 전광판을 보시면요. 상당히 어지럽게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빛을 내어드리는 김지영 의원의 해안을 당일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300m 5등급 편성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여준 능력상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뭐 강한 중심권의 마필은 서 있다 해도 무방할 텐데요. 이 도전권들의 세력, 과연 직전에 보여줬던 능력이 다인가 혹은 직전에 좀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이번에 절호의 전개 찬스와 편성 호기를 만난 말이 있는지 그 후착 서열 정리가 상당히 중요할 듯합니다. 자, 서울 5경주는요.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5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1300 국산 5등급 11마리 출전 구도고요. 사실상 이번 구도도 뭐 이변에 가까운 경주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인기권에서의 접전, 이제 어떻게 중심을 잡고 가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텐데 기본 능력 변화 자체에서는 좀 눈에 띄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편성을 보시면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5번 블랙파티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적합한 중심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앞말치고는 스피드감이 좋아요. 뭐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선력, 직선에서도 지지 않으려는 근성까지 갖추면서 아직까지 베스트의 힘이 찼다라고 볼 수 없는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의 경주가 사실상 승급전이었습니다. 이제 승급전을 맞이해서 전기가 상당히 불리했던 구도였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게이트도 밀려 있었고 원하는 전기를 펼기가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차분하게 선입권까지,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2선까지, 또한 2선에서 끈끈하게 걸음을 지키면서 연투를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뭐 선두권과 싸우면서의 전개도 여유가 있어진 모습이고 부정기 때문에 조금 주기가 길어졌지만 크게 상타는 이상이 없어요. 상대 빠른 마필들도 많이 피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안정을 차고 있는데 직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선행도 가능하죠. 이탈 빠른 마필이 없다라면 선행 갈 거고요. 이탈이 좋다라면 한두가 나온다라면 2선 가도 되는 블랙파티는 여전히 이번 구도에서 전개와 편성의 우위를 챙길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외곽 11번마 미스터 히어로, 그리고 9번마 태풍 아이즈, 4번마 빅토리 킹, 3두가 기본 삼각편대를 편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11번 미스터 히어로는 기본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앞으로의 잠재력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평가할 테는데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을 때 한 마리가 빵치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 마필이 저는 이 마필입니다. 미스터 히어로란 마필 자체는 이제 작년에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스피드감을 보였던 전력인데 파행과 부정 때문에 좀 휴양이 길어졌었죠. 공백전 상당히 월등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8마시자 낙승을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하지만 선두권 나섰던 그 마필들과의 경합 속에서 아쉽게 경합에서 그 싸움에서 지게 돼버리면서 마지막에 좀 의지를 잃어버렸던 모습이었었죠. 오히려 1300이 전 낫다라고 봐요. 빠른 마필이 많지 않고 블랙파티만 견제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도 가능한 11번만 미스터 히어로는 직전 한 번에 실패해가지고 이 마필이 나쁘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10번 미스터 히어로 강조드리겠고요. 9번마 태풍 아이즈란 마필 자체는 딱 하나죠. 이 마필은 딱 선두권 외선에서 가담을 하면서 전개를 펼쳐야 극대화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쪽에서는 계속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도 좋지 않아요. 직전도 마찬가지였죠. 코스에서 이제 나서려고 했지만 흐름에 밀렸고 모래도 맞고 좀 처지기도 하고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번의 구도에선 김덕현 기수의 감량 조건까지 좀 더 변화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마체는 얇지만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4번 빅토리 킹이 골마감의 여파 때문에 조금 고민은 되는데 훈련하는 모습에서의 모습 자체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 역시도 선두 선입에서 충분히 가담이 가능한 세력이고 직전 2차 승급으로 도전을 했던 5등급 첫 도전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선입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의 구도에서는요. 직전 승급전 불리했던 상황을 극복해준 전개 우위 5번 블랙파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위원의 해설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5번 블랙파티가 직전에는 루미네스를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었고요. 질 수밖에 없었던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이제 다마신차 2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승급전이었음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그 루미네스 외에도 강한 상대가 있었음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잘 뛴 걸음이다라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전히 좋은 컨디션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여기에 뭐 9번 태풍 아이즈, 4번 빅토리 킹, 외곽의 11번 미스터 히어로까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 뭐 11번 미스터 히어로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직전 경주에 좀 많이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17kg, 12kg 이렇게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당일 체중 체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금 후순위로 밀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말의 전력을 백종윤이 강조해 주신 만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고민이 되는 말 한두만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의견이 궁금해져요. 3번 캐논 슈터인데요. 외산만대 직전에 입상하고도 아직 승급을 못했습니다. 관건은 직전 경주의 글로벌 천하라는 강선행마 뒤에서 퍼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블랙파티가 강선행마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더 유리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싶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캐논 슈터는. 캐논 슈터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제 기억으로도 이 마필이 이제 외산 마필로 출전을 해서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만들었던 마필이기도 한데요. 캐논 슈터 자체는 이제 초속 자체가 분명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바깥쪽에서 몰고 갔을 때 그래도 가담이 가능한 전력인데 직전은 이제 다습지로에서 이제 외선에서 가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입상으로 이제 연결이 됐던, 또한 상대들도 강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 레이스는 분명히 달라요. 블랙파티라던가 뭐 바깥쪽에 말씀드렸던 뭐 미스터 히어로라든가 이 2두의 스피드만으로도 캐논 슈터가 안쪽에서 가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구절함 때문에 상태감도 지금 훈련 패턴도 강화를 시키지 못했었고 상태감도 베스트에 이르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연투 능력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은 이번은 아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캐논 슈터의 연투 기대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백동일 의원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전개 양상을 보면요. 게이트가 최외곽이지만 11번 미스터 히어로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듯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선을 장악해 내려야겠죠. 직전에 선행 나서지 못하자 외곽 돌고 무너졌기 때문에 어쨌든 선행 의지만큼은 요 11번 미스터 히어로에게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번 블랙파티는 직전에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했던 가운데에서도 착지 불량이 좀 있었죠. 하지만 이선회가 가담하면서 외곽 돌고도 입상할 정도로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번에도 현등급에서는 충분히 연투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 말로 5번 블랙파티 당연히 중시권의 마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번 큐피드 플라잉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 날 최단거리 첫 승시에 정말 기가 막힌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물론 그 당시는 상대가 약했죠.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1700m를 승급 이후에 2번을 뛰었고 직전 경주 오케이데이가 이끄는 그 페이스에서 역시 초반 스피드가 현저히 부족한 가운데 훔이 쳐졌지만 막판에 질풍같이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코너 2개짜리에서 상당히 발군의 종반 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말이 10번 이 큐피드 플라잉으로 평가가 되는데 백동일 의원 10번 큐피드 플라잉의 마지막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높게 평가할 수가 없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블랙파티의 선두권과 미스터 히어로의 선행력 그리고 중간권에 말씀드렸던 태풍한지 선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선이 무너졌을 때의 가능성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큐피드 플라잉 같은 경우는 기본 주폭 자체가 시원한 맛은 분명히 없어요.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 발을 써주고는 있지만 앞선이 좀 무너졌을 때 한 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는 앞선이 무너지기 힘든 구도라서 정말 잘 타서 전기가 잘 풀린다라면 3위권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만 그마저도 정말 잘 타면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판단이라서 저는 이번 경주도 큐피드 플라잉을 높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요. 편성과 전개의 이점을 극대화할 연투 기대치 높은 5번 블랙파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110m 제주마 더비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산 마필 3세마 최강의 전력을 결정하는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110m고요. 자, 직전에 제주 마주협회장배 함께 뛰었던 마필들 간에 그 당시에도 3세마 대상 경주였죠. 제주 마주협회장배. 그때 함께 뛰었던 마필들 간에 리턴 매치입니다. 그때 당시에 순위권에 들었던 말들이 이번에 모두 함께 출전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자, 보여준 능력상 뚜렷하게 3파전 구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직전 대비 이제 경주 거리의 변화와 이제 부담 중량의 변화, 이 경주 여건의 변화가 체크가 되는 가운데 그 3파전 구도를 또 깰 수 있는 복병 전력은 또 어떤 말이 있을지 저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동일 의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중심마, 도전마까지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상 제주마 더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상 방송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이런 류의 이제 편성 자체는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규모가 있는 대회 이제 그 경주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1번 수사대, 2번 백호평정, 7번 고질라가 3파전 양상이고 전개 양상에서도 객관적인 스피드에서 1번 수사대라던가 7번 고질라, 백호평정 그 세 마리 마필이 의지에 따라서 선두권도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1110m에서 먼저 이제 선행을 가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따라가는 것이 유리하냐, 그 작전 차이는 마방 조교사의 그 머릿속에 있겠죠. 3두가 나서고 바깥쪽에서는 5번 중간권에서 당찬과 최외곽의 10번 광명지전이라는 마필이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직전에 서륙전을 나설 수 있는 1번 수사대를 강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8번 뛰어서 8번 모두 입상을 했죠.
더군다나 7승 직전에 이제 마주협회 장배만 아쉬웠던 이차기였었고 모든 경주에서 우승을 거둡니다. 매 경주 한계 없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직전에도 가장 많은 관심을 부여받았던 2위도 충격이었던 수사대죠. 근데 저는 이 수사대가 이 일을 했던 이유 자체가 무리한 선행이었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기존에 지금까지 뛰어오면서 수사대는 선행보다는 흐름을 보고 따라 맞춰 뛰면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했던 전력이었는데 선행을 나서게 되면서 함께 붙어있는 백호평정이 압박하는 구도가 돼버렸고 앞선에 있었던 수사대가 불리하게 되면서 마지막 한 발에 좀 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도 뭐 이탈이 빠르다면 어쩔 수 없이 선행을 하겠지만 무리 없이 흐름을 주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거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고 이번 백호평정은 사실상 직전의 경주에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보다 앞말인데다가 거리 자체나 이제 그 흐름 자체에서 강한 상대를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던 모습이어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는데 파괴력이 엄청났었죠. 이번 구도도 이마필 뭐 수사대가 선행을 가든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든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역습 여기서 또 통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7번 고질라는 직전의 경주에서 발주기에 의해서 좀 요동을 했습니다. 요동하면서 발주 자체는 정상적으로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좀 흥분기가 경주력에 영향을 좀 받쳤다는 판단인데 이미 이마필도 60의 부중을 달아왔어요. 뭐 수사대라든가 백호평정도 60과 59.5까지는 달아봤기 때문에 부중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광명지존이라는 마필이 아직은 보여줄 스피드가 남아있는 마필이라서 저는 복병권이라면 여타의 마필보다 광명지존의 스피드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 4도로 특히나 1번 수사대를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뚜렷한 3파전 구도 속에 직전에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에서 통안에 이착을 했던 1번 수사대를 가장 높은 순위에 선정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7번 고질라, 2번 백호평정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지영 의원 3파전 구도를 깰 수 있는 한도의 마필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일 의원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0번 광명지존인데요. 사실 뭐 이 3파전을 과연 깨기 위해서는 제가 기대하는 이제 전개는 선행, 강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대라는 말이 워낙 게이트를 잘 받았죠. 상대적으로 밀린 게이트여서 기대는 됩니다. 선행이니까 1110m라는 거리가 제주에서 직선 거리가 가장 길기 때문에 그 직선을 잘만 활용해 준다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무엇보다 재협염으로 인해서 휴양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전력을 회복해 가고 있는 회복세 뚜렷한 전력 중에 하나고요. 직전보다 7kg 감량 이점까지 있는 상황. 핸디캡 경주는 펼쳐지기 때문에 능력차가 워낙 커서 이제 핸디캡인 대상 경주라고 한다면 이 줄어든 부담 중량도 광명지존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복병 10번 광명지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죠. 자, 10번 광명지존 직전에 60kg이라는 과도한 부담 중량을 달고서도 선행 강공 작전으로 육마신차 압승을 거둔 전력입니다. 물론 직전에 5등급 편성이긴 했습니다만 부중을 덜어내고 이번에 7kg나 덜어내고 53회 부중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원없이 한번 선두 장에 나서준다라면은 이 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요지에 10번 광명지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편성에서는 직전에 정말 어이없이 좀 삼착을 했던 말 7번 고질라죠. 유일하게 1등급입니다. 레이팅이 가장 높아요. 103. 60kg의 부담 중량이지만 과거 60kg 부중 달아봤죠. 우승을 했었고 자, 직전에는 백동영의 설명대로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발주기 내 요동으로 인해서 뭐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원하는 그 레이스 운영 또한 100% 내재 능력 발휘가 어려웠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번에 1110m가 이제 적정 거리로 보이고요. 흐름은 뭐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만 자유롭게 전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에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의 아쉬움을 이번에 더비에서 충분히 만회할 7번 고질라를 다시금 강조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말 최강자 2번 백호평정에 1번 게이트 받은 요 수사대, 1번 수사대에도 직전에 선행 강공 작전이 오히려 독이 돼서 막판에 좀 기대했어요. 아쉽게 이착인데 얼마만큼 뭐 1번 수사대도 굳이 선행 아닌 조건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전력이죠. 여기에 4번 광화의 루비가 비록 직전에 마주협회 장배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재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로서 이 말도 1110m 거리에서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자, 역시 뭐 빠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뛰어주는 능력이 있고 직선에서의 주폭 겸의 탄력이 상당히 좋은 추기평 마필입니다. 복병 전력으로 4번 광화의 루비까지 언급을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제주 5경주 제주마 더비 대상 경주는요. 자, 1번 수사대 그리고 유일한 1등급이죠. 7번 고질라, 1번과 7번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적재적소의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 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미 단거리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이번에 충분히 변화의 면모로 검증을 받을 전력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자, 우선 외곽의 9번 릴 페트론입니다. 지난 2월 16일 날 데뷔전부터 출중한 기본 기량을 선보이며 입상을 차지했었는데 당시 데뷔전의 거리가 1300m였고 하이페이스였죠. 최근에 계속해서 두 차례 경주 착승권에 머물고는 있습니다만 직전에는 두턴 선두름에 3선에서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다소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또한 선두권에 나섰던 발 한두에게도 상당히 강한 전력의 구도 속에서 아쉽게 연속된 착승권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눈에 띄게 빠른 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직전보다는 분명 레이스룸은 느려졌기 때문에 9번 릴 페트론이 원하는 위치 선점 및 전개 운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9번 릴 페트론을 6경주의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6번 문학의 전사가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입상 실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전력이죠. 자, 직전 경주는 코너에서 다소간 고개 들고 주행 불량 악벽을 선보였단 말이에요. 모래 맞자 좀 고개를 들고 주행 불량길을 노출했는데 자, 이번에 망사 가면에서 망사 눈 가면으로 승인 장구를 교체하면서 모래 민감성에 대해서 완벽한 대비책을 세우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은근히 선두력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골마겸 병력 공백 이후 직전에 공백이 출전이었고 이번에 정상주기 모래 민감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책을 갖고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6번 이 문학의 전사가 아예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기에 전개 이점까지 살려볼 정상주기 쾌저의 컨디션 6번 이 문학의 전사를 도전 1순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 대군의 검이 지난 3월 16일 날 시종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면서 결정력 보강된 모습 속에 첫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 출전 예정이었다가 우견 파행으로 출전 제외가 됐습니다. 자, 언제 공백 이후에 출전하는데 당일 컨디션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현등급에서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이기 때문에 병력 공백 이후 얼마만큼 이제 컨디션의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일 좀 예시장 컨디션 체크 좀 필요해 보이는 형국이고요. 여기 5번 요리조리가 이미 3월 17일 날 1300m 거리 입상 전력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좀 아쉬웠죠. 직전에는 흐름이 워낙에 빨랐던 구도 속에 훔이 쳐져가지고 타이밍이 늦어버렸습니다만 끝걸음이 여러 군 좋았고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는 흐름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5번 요리조리도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충분히 일격 가능한 전력의 5번 요리조리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자, 본인이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하고 위치 선점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습니다. 전개도 유리해졌죠. 9번 릴 페트론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중에 자, 경주 여건이 유리하고 전개까지 유리한 또한 컨디션 상승세가 포착되는 말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번 릴 페트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점과 감기 기운이 있긴 해도 6번 문학의 전사의 선행 경쟁력까지 이번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대를 해보겠는데 요리조리는 참 좋아하세요. 요리조리가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번에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민병철 위원 방송 추천 경주에서 보여줬으면 좋겠고 저는 1번 위즈레이나 한번 여쭤볼게요.
5번 요리조리하고 비슷한 케이스,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1000m에서 입상한 말들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 삽니다. 같은 추임마라고 한다면. 훨씬 흐름이 빠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요. 당시에도 위즈레이나가 직직전 경주죠. 직직전 경주에서 와일드파이트라는 강선행마 바로 뒤에 선입권이 몰락하는 틈을 타서 올라왔다 할지언정 추익 경쟁력만큼은 분명히 자기 걸음이었다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연투를 이렇게 피로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연투는 좀 힘들었었던 직전 경주에 대비 이번에는 컨디션 회복수 뚜렷하거든요. 1번 위즈레이나는 어떻게 보시는지 5번 요리조리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1번 위즈레이나가 데뷔 후 딱 한 번의 입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단거리였죠. 4월 14일 날 와일드 파이트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선행만은 그대로 입상을 했지만 선의권이 무너졌을 때. 근데 직전에도 이제 와일드 파이트가 우승할 그 편성에서는 선두 선의권에서 이제 결론이 났었던 경주였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강선행마가 능력 선행마가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입상을 하고 이 선에서의 레이스를 풀어 나가는 마필들이 몰락할 때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 입상이 아닌가. 요 편성은 그래도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빠른 흐름은 예견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선두 선의권에 나서는 마필들의 전력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선두권이 몰락할 레이스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번 위즈레이나는 다소 선두권이 좀 약한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편성에서 이제 좋은 압축, 저 역시도 기대하고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레이나는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안쪽에서 1300m도 뛰어봐서 3위권까지 하는 전력이 있어서 피츄렐 이후에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 모습은 저는 기대를 걸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의 크게 이제 두각받을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마필인 것 같아요. 다른 마필은 다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7번 리어드 화인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3등급에서도 가능성과 스피드를 보여오면서 꾸준하게 능력을 보여주다가 이제 너무 빠른 페이스, 떨어진 컨디션, 강해진 그 페이스 자체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강급이 됐죠. 강급 대구 첫 도전 1700은 가벼웠고 직전 1300에서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폭도 살아나고 있고요. 사실상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막강하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혼합 4등급 경주만큼은 빠르진 않거든요. 직전의 경주보다 분명히 편성이 약해졌고 상태도 좋아지고 있는 리어드 와인은 강급 이후 세 번째 도전.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로 6세로 접어든 앞말이죠. 나올 걸음은 다 보여줬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강급대에서 상대는 3등급 시절보다는 약해졌다라는 부분은 일견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대신에 부담 중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경주권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 등급에서 그래도 상승세의 징후를 보이고 있고 능력 성장세의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차후에 정말 4등급의 최약체 편성에서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7번 리어드 아이는 이 편성에서도 좀 지켜봐야 되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편성 호기와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9번 릴 페트론을 중심으로 도전 세력 당일 정확하게 압축해서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9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1200. 초반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형 마필에게 일단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현 등급에서 다소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이번에 호기 만나 입상 한 자리 꿰찰 듯하고요.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은 과연 이번 경주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다각도로 분석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9마리 편성인데 상당히 좀 재밌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크게 이변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의지에 따라 선두권 경합은 불가피하고요. 선두권 아예 싹 다 몰락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뛰었던 그 주행 습성들을 면밀히 따져본다면 심한 경합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 꼼꼼히 살핀 이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 전개 우위 2번 크레이지 위키입니다. 자, 떨리네요. 김효정 기수. 오랜만에 제가 김효정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한번 붙어봅니다. 김효정 기수가 이제 이 마필만큼은 정말 잘 타주고 있죠. 데뷔 초만 하더라도 크레이지 위키란 마필 자체는 주폭으로 뛰는 취입권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중속감도 붙고 힘도 붙으면서 빠르게 선두권 가세, 선행까지도 가능해졌죠. 사실 4월달의 경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코스에서 선두권을 공략을 했습니다. 물론 운도 따르기도 했었죠. 당시 이제 아르고 로켓이 사행을 하면서 편안하게 선행의 조건이 돼버리면서 운이 좀 따르긴 했었는데 정말 많이 뛴 거라고 평가를 해요. 직전에 1400m입니다. 외곽이었어요. 부담 중단도 올렸고요. 의지를 가질 이유도 없었었고 상대의 흐름도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1200m입니다. 안쪽 최적에서 선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이번마 크레이지 위키는 무엇보다 훈련에서의 가벼움 자체가 너무나도 여유가 많아 보여요. 게이트 조건, 전개 조건, 기수와 인마 호흡까지, 그리고 상대들의 부담 조건까지 캐치가 되는 이번의 경주에서 이번마 크레이지 위키의 이 상대적인 조건의 우위를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전권에서는 5번나 박차오름, 4번나 와일드파이트, 그리고 7번 엉크로가 눈에 띄는데요. 5번 박차오름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가냐 가지 못하느냐 그 한 가지가 이 마필의 입상의 요소죠. 결국 직전의 경주에서도 가볍게 선두권을 나서자 1400m를 여유 있게 버텨내기도 했는데요. 1200m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탈 자체가 워낙 좋은 마필이라서 선행 나설 박차오름의 스피드 강조를 드리겠고요. 4번만 와일드파이트란 마필 자체는 주행 심사부터는 스피드감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후의 경주력의 향상이 상당히 눈에 띄어났죠. 직전에 1200m 57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발주를 나오면서 충돌을 받았어요. 후지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두권을 장악해냈고 걸음을 지켜냈다는 것. 이 마필의 잠재력은 승급전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7번마 엉크로는 취향 공백만 아니라면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죠. 3착 승급을 해서요. 이 마필이 1400을 우승을 거둡니다. 그런 류의 마필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마필인 거고, 골막 때문에 휴양 기가 좀 길어졌지만 상태 이상 없는 엉클의 선임력 안토니오 기수라면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상대 대비 안정적인 거리와 전개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이번마 크레이지 위키를 좀 더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으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보면 볼수록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성적 꼭 나오기를, 좋은 적중, 좋은 내용 전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김효정 기수의 크레이지 위키를 드디어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요거 먼저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크레이지 위키 저는 이거 선행 안 나가면 이번 경주에서도 경쟁이 없다고 보거든요. 박차오름보다 이번 크레이지 위키가 빠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빠를 수 없습니다. 빠를 수 없지만 크레이지 위키가 꼭 선행을 가서 입상을 거뒀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기가 이끌었던 페이스에서도 따라가서 잘 버텨냈고요. 왜냐하면 상대들 자체가 전개에 좀 민감성을 가지고 좀 이번 경기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크레이지 위키는 1200 안쪽에서는 결코 이번 경기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네,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일단 크레이지 위키가 선행을 나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모래는 맞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천해 주시는 말들이 모두 다 선행마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싸움 한번 더 붙여보자. 8번 강촌의 별이요. 3등급 승급전에서도 입상 바로 차지했었던 전력이에요. 강촌의 별이야말로 직전 경주처럼 차분하게 이선응수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차오름에게 선행을 내주고 바로 그 옆에 양옆에 2번 크레이지 위키하고 7번 엉크로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 뒷선 바로 2선은 8번 강촌의 별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8번 강촌의 별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왜 추천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촌의 별이 따라가는 전개예요? 저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강촌의 별 역시도 선행을 성공했을 때의 파괴력이 컸던 거지 따라갔을 때의 경쟁력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모습은 보여줬어도 입상력, 경쟁력은 떨어졌던 마필입니다. 결국에 강급이 됐던 이후에 두 번째 만에 다시 입상을 거두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박차오름보다 빠르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박차오름을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는 아니기 때문에 박차오름을 비벼서 저격할 수는 있어도 박차오름을 넘어서는 선행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개 양상을 5번 박차오름을 월등한 순간 스피드의 선행마로 예측을 하셨고, 백동원은 2번 이 크레이지 위키는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해주신 듯합니다.
이번 크레이지 위키에 대한 중심마로서의 자신감과 확신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4번 와일드파이트와 7번 엉크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8번 강촌의 별이 승급전, 재승급전이죠. 4km 감량 혜택 51회 부중이면은 원 없이 한번 어찌됐든 선행을 나서 보는 그런 레이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찌됐든 뭐 선두권은 촘촘하게 빠르게 이제 진행은 됩니다. 아웃도 편성이기 때문에 이제 추입형 마필들도 자리 잡기가 썩 어렵지 않아 보여요. 안쪽 게이트 들어온 1번 골드 호라 최근에 계속해서 빠른 페이스를 경험하고 있고 타이밍만 늦었을 뿐이지 종반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오랜만에 안쪽에 들어온 1번 골드 호라 외측에서 안에 들어올 필요 없이 안쪽에서 그냥 따라가다가 이 막판에 한 발 이 선두권이 무뎌질 때 몰아붙일 수 있는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자, 백동일이언 추임마로서의 1번 골드 호라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골드호러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의 이제 모습이었다라면 여기서도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골드호러를 계속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이마필이 패출혈이 3번 났어요. 결국에는 통산 3회. 이제 작년 11월 달에 통산 3회가 나면서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한번 경주를 임하고 있는데 매 경주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운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드호라가 이제 1200m에서 인코스라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변 세력으로서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레이스램에서 앞선 자체가 저는 와글이 무너지면서의 이제 그런 전개를 그리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드호라가 흐름을 따라서 착승권은 가능할지 몰라도 입상권까지는 좀 더 변화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선두 하이페이스 구도 속에 따라가는 전개로도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말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온 2번 크레이지 위키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 이 빠른 흐름에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좋은 마필, 또한 컨디션 좋고 당일 주로 컨디션에도 적합한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9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장거리 1800m 접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또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장거리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 등 자력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승급전에 나서는 3번 클린업 시크릿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장거리 1900m 레이스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최근에 3연속 입상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승급전에 4km나 감량받은 혜택 직전에는 1400m 거리 삼성동행에 이끄는 페이스 초반에 착지 불량, 추돌 여파가 있었음에도 바로 이 선에 붙여 레이스를 펼쳐나가면서도 결국은 당시 선행 나섰던 삼성동행을 이겨내는 근성을 보였죠. 자, 이번에 늘어난 1800m 레이스 출전하는데 무엇보다도 승급전에 직전보다는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대신에 4.5km는 대폭 감량, 4km나 감량받아서 51.5라는 유리한 부담 중량으로 레이스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미 장거리 19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800m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3번 클린업 시크릿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도전권들 선행 1번 블루 울프, 외곽의 9번 플라잉 뮤닝의 복병 전력 7번 태양의 후예가 있는데 자, 9번 플라이 뮤닝은 역시 최근에 장거리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는 2선 외곽에서 경합을 피해 외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직선 초입부터 치고 나서 아주 좋은 근성으로 장거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 안쪽에 1번 블루 울프가 이끄는 선두 페이스 게이트는 외곽 배정받은 9번 플라이 뮤닝이지만 초반부터 전개 밀릴 것 없이요. 2선에서 유리하게 제 페이스를 대로 레이스를 풀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장거리 직전 대비 좀 줄어든 1800 거리에서도 입상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게이트 1번 배정받은 이 블루 울프 최근에 연달아 운도 좋아요. 3연속 1번 게이트죠. 모두 선행을 나섰고 직전과 직직전. 자, 직전 경주는 코스 2점 선행 나서서 막판에 잡고 여유를 부렸죠. 자, 이번엔 부담 중량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의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1번
블루 울프가 되겠고요. 복병 전력은 7번 태양의 후예로 보입니다. 최근에 물론 제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1400m 거리는 다소 모래 맞고 전개 쳐져 타이밍이 늦어버렸습니다만 직선에서 외곽 진로가 열리자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단거리보다는 장거리가 올리는 마필로 보여요. 지난 3월 23일 날 이 독도주기 플라이미닝 편성에서 당시 4차까지 했는데 분명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적정거리 1800 출전은 하고 있는 형국이죠. 떨어질 대로 떨어진 51의 부중 7번 태양의 후예의 복병 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결국 서울 구경주는요. 승급 전에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오히려 경적거리 좋아진 듯합니다. 부중 내려받은 3번 클린업 시크릿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클린업 시크릿, 승급 전의 클린업 시크릿에 대한 강한 믿음 잘 이해는 가는데요. 솔직히 블루울프 쪽에 좀 더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이 현 등급에서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블루울프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마취가 작은 것도 있고요. 좀 겁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선행 성공이 거의 주효, 입상과 직결이 되는 그런 유형의 말인데 또다시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저는 블루울프 쪽에 우선 점수를 줍니다. 물론 민병철 위원도 같이 추천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뭐 클린업 시크릿도 저도 무시 안 하고요. 9번 플라잉 뮤닝이 부담 중량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저 역시 동의를 하는 뭐 기본 현 등급에서의 경쟁력은 확보해 놓은 전력이다라는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7번 태양의 후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부담 중량 51. 2번 북마 드림도 51입니다. 자, 북마 드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한 석 달, 이번 경주까지 한 석 달째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해도 말이 괜찮나 싶을 만큼 훈련 강도를 대폭 높이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드 보강에 주력을 하면서 막바지, 6세에 맞아 이제 막바지 아낄 이유 없는 강공을 계속 펼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편성을 만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거리 출전에 앞선이 아차에서 무너진다면, 선입권에서 무너진다면 이번 북마드림의 추임력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북마드림도 민병철 위원님이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나서서 입상을 했던 그 전력 기억이 납니다. 분명 장거리 되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말을 그 선임마로 봅니다. 전개는 유리해요. 1번 블루울프 나가고 바로 2선에서 레이스 운영이 가능한 전력이죠. 비단 이제 최근에 두 번의 직전 경주는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자리 못 잡고 후미 인코스에서 이 타이밍이 늦었고 1400거리였고 이 1800거리에서는 요 1번 블루울프가 이끄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바로 붙여서 2선에서 전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훈련 강도 대폭 높인 부분도 상당히 이 마필이 이번에 뭔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의지적인 측면에서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북마드림까지는 그래도 복병 가치가 있는 복병 가치를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뭐 김지영 의원님 쪽에 조금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네요. 3연속 1번 받는 건 이거 사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블루울프만 3번다. 어차피 추첨이라고 하지만 이런 운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까지는 인정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이 편성에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갈 이유도 없고 블루울프의 최근의 모습 자체는 저는 계속 이마필을 강조드려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9번만 플라잉 뮤닝 그리고 3번 클린업 시크릿 발바꿈 좋아지면서 최근의 모습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복병권에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 경쟁력이 큰 마필들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부분은 1등급에서 떨어져 있는 이 마필들 중에서 분명히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4번 야후 선샤인, 5번 정한 킹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0번 위대한 전사까지 모두 이 세 마리의 마필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급이 된 마필입니다. 그리고 4번만 야후 선샤인과 위대한 전사는 아직 크게 변화는 없지만 5번만 정한 킹덤은 조건이 너무 좋았다고 평가를 해요.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전개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강급 이후 이제 계속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부담 중량 조건까지 좋아졌고요. 1번, 3번, 9번, 3두 빼고는 이번에는 정한 킹덤도 내치게 갖다 붙일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최적 선입이 가능한 정확 킹덤은 이 편성에서 복병마로서의 가치를 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안토니오 기수의 정확 킹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번 정한킹덤까지 사실 외연을 넓히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등급에서 부진 2등급으로 강급 이후에도 최근에 이 컨디션 난조인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훈련 강도도 약해 보이고요. 2번 북마드림까지는 복병 가치가 있는 게 1번 블루울프가 나가는 그 레이스 구도 속에 3번 클린업 시크릿과 2번 이 북마드림은 2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개 극대화할 수 있는 2번 북마드림까지는 이 복병 가치로 이 전개 상으로 복병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5번 정한킹덤은 최근에 초반 전개에서도 항상 뒤처지고 종반 걸음도 썩 어떤 변화의 징후를 포착할 수 없는 걸음을 선보이기 때문에 좀 더 컨디션의 변화가 포착된 이후에 5번 정한킹덤은 논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재능력 발휘 충분해 보입니다. 전개 이점까지 극대화할 3번 클린업 시크릿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선 3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1400m 레이스입니다. 자력입상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가 눈에 띄네요. 또한 동거리 연투 기대치를 갖출 수 있는 마필도 있고 은근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 1400m 거리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자 토요일 마지막 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1400m 거리가 되겠고요. 9마리밖에 출전이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중심에 7번 와일드 드래곤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 다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다못해 5번 중국 도끼라든가 6번 가라가라가도 선행을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 뚜렷하게 선행만 없습니다. 즉 7번 와일드 드래곤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직전 방송에서 언급해 드린 바 있죠. 이 말 굉장히 레이디 퍼스트에 강한 신사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는 성격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와일드 드래곤하고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해갖고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말이 있는 경주에 대해서는 약간 순위가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정말 절호의 찬스죠. 앞말이 9번, 8번 아멘다 뿐이니까요. 7번 와일드 드래곤이 선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레이스 흐름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자신의 걸음 주폭대를 모두 다 활용해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와일드 드래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의 혹이 충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겠고요. 자, 8번 아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권에서의 강공작전 아니요, 추입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9마리의 단출한 편성. 아멘다의 가장 큰 강점은 혼전에 강하다. 그리고 빠른 흐름에 강한 추입마입니다. 이 말의 특성을 박태종 기수가 잘 알고 잘 살려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편성 속에서도 꾸준히 3위권의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는 판단. 이번 경주에서는 순위 상승 기대치 가져볼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요. 1번 구름왕자 여기에 4번 킹 메신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구름왕자가 역시 직전 경주 1400m 거리에서 박차오름의 강선행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응수를 했죠. 서서히 이 말이 다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모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박차오름과의 그 선두권 무리 그리고 이만큼 떨어져서 중하위권 무리 이렇게 경주가 펼쳐졌을 때 바로 그 선두권에 가담을 해 있었던 1번 구름왕자라고 한다면 흐름이 빠르던 느리던 자신이 선입을 하던 선행을 가던 추입을 하던 자신의 걸음 스피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4번 킹 메신저 휴양이 좀 있었고 공백이 좀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번은 원래 매번 4주, 2주 이렇게 빠르게 출전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직전에 57 높았던 부담 중량에 고전을 했었던 전력이라는 부분에서 이번 경주 승급전을 맞이하는 한결 가벼워진 부담 중량은 킹 메신저의 스피드 보강에 분명히 약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주가 되겠네요. 보는 시각에서 비슷하게 얽혀지는 마필들은 있지만
중심에 대한 생각부터가 다르니까요. 어려운 편성이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1번 구름왕자랑 7번 와일드 드래곤은 높게 평가를 해요. 이제 구름왕자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덜 맞고 뛰는 것이 유리한 마필이고 최근에 예전 대비 그 빠릿했던 스피드감은 분명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부담 중량 때문에 좀 고민이 되지 능력은 의심하고 싶지는 않고요. 7번 와일드 드래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대비 이제 모래 안 맞고 뛰는 것이 유리한 마필이기도 하지만 이제 모래 반응도 어느 정도 좋아졌거든요. 다만 관절염의 여파 때문에 주기가 많이 늘어진 점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당일 상태 확인 전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조금은 어렵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3번 스타파워가 구절염 때문에 휴양 다녀와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점에서는 이 흐름에서는 8번 아멘다만큼 주폭이 좋거든요. 저 마필은. 충분히 취입이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 9번 베스트라인 이 마필이 없다는 것은 정말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차피 구름왕자도 부담 중량이 높고 7번 와일드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부분 때문인데 베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빠른 레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습도 가능한 주폭이 좋은 세력이거든요. 물론 스급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전 강천의 별의 스피드도 넘어섰던 마필인데 이 편성에서 와일드 드래곤이 선행을 가던 말씀해 주셨던 가라가라가 선행을 가던 가라가라가란 주먹도끼나 여러 이 마필이 선행을 가도 지구력 자체가 합보가 안 된 이번 구도에서는 오히려 선입응수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 라인은 반드시 체킹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베스트 라인 왜 배제하셨습니까? 솔직히 직전 경주는 뭐라 그럴까요? 직전보다 확실히 흐름이 빨라요. 주먹도끼 가라가라가 이 말들이 비록 현 등급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기복평 말들이라 하더라도 흐름은 빠릅니다. 과연 베스트라인의 추임력이 통할 수 있을지 6번, 5번 그리고 7번 와일드 드래곤이 이 말에게 양보를 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 번쯤 검증 필요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9번 베스트라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네요. 직전에도 빠른 흐름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선행마 이번 승급전에서 나서는 이제 선행마의 전력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와일드 드래곤을 이제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전개 유리마로 특히나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 8번 아멘다는 이 과거 살짝 외측 기대는 합격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부분도 교정이 되었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모두 1300m 레이스의 확이라는 빠르고 강한 전력의 선행마가 이끄는 하이페이스였죠. 타이밍만 늦었을 뿐이지 종반 걸음은 가장 좋았습니다. 직전에도 이제 막판에 외곽 빼서 올려붙이는데 정말 탄력적인 걸음. 당시 머리차였죠. 아쉽게 3착인데 1400m가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출발 후 직선관이 가장 긴 거리이기 때문에 8번 아멘다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1번 구름왕자 직전 경주 동거리 박차오름이 이끄는 페이스를 극복해낸 입상 전력이고 여기 3번 스타파워가 있습니다. 구절염 등의 공백이 있었고 최근에 연달아 3착 직전에 장거리였고요. 전개가 썩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1400m에도 초반 전개 처지지 않는 그 유형의 마필이고 선입권에서 내치기에서 충분히 끈끈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3번 스타파워도 이 10경주 도전 가능한 세력으로 보는데 자 김지영 의원 이 3번 스타파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솔직히 3번 스타파워는 백동일 위원이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김혜정 기수 직전에 상당히 좋은 경주력으로 안정적인 경주 운영을 보여주면서 3위권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1800m 장거리까지 검증이 됐다. 자, 이제 다시 적정거리로 가자라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스타파워도 왕년에 이제 선행도 나설 수 있는 그냥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빠른 흐름에서 스타파워가 전개를 하기에는 직전 경주만 해도 느린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선입권 전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추입을 해야 되거든요. 추입을 해서 올라온다면 앞서서 이제 백동일 의원 질문을 주셨었던 9번 베스트 라인이라든가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4번 킹 메신저 등과 함께 스피드를 비교해봤을 때 과연 확실한 우위에 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었습니다. 오히려 4번 킹 메신저의 추입을 기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0경주는요. 공백 이후에 컨디션 회복세가 뚜렷하고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회복세의 7번 와일드 드래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오늘 토요경마에서 복병마 심층구속 코너 7경주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구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복병마 심층구속 코너를 선정하는 기준은 정말 혼전도가 높고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존재하는 경주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복병마 심층구속 코너로 준비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복병마 코너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울 7경주 레이스는 입상 도전마가 다수가 존재하고요. 인기도가 당일 상당히 분산이 될 겁니다. 또한 액면상 최근에 잘 뛰어준 인기마들에게 불안성도 포착이 되어 불안한 인기마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들이 오히려 요 편성에서 득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백동일위원, 이 7경주 1700m 레이스 전반적인 인기도 판세하고 노림수를 두고 있는 복병 가치 있는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직전에 뛴 거 하나만으로 이번 마필들을 평가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전개 구도가 완벽하게 좀 달라졌거든요. 전개 양상을 그리기에는 바깥쪽에 있는 7번 라이젠 샤인, 10번 블랙 윙잉이 보여준 스피드는 있지만 두 마필 다 선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쪽에 있는 마필도 좀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기도 자체에서는 오랜 공백을 끼고서도 회복을 해줬던 3번 세렌체,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아쉬운 타이밍을 보여줬던 명진맨,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블랙 윙잉, 문세영 기수 3두가 인기를 끌어줄 걸로 판단되고요. 같은 선상에서 8번 금화 슈프림이 직전에 아쉬움 때문이라도 준비했던 모습에서 좀 더 관심을 받을 구도로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편성에서 가장 무서운 마필, 이 마필이라고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바로 2번 과천 히어로란 전력이에요. 과천 히어로란 마필 자체는 순간 스피드의 여유가 상당히 좋습니다. 선행을 나섰을 때 그 파괴력 스피드는 여유가 많은 마필인데 호흡기가 좀 좋지를 못했었죠. 파인기도 살짝 보였었고요. 휴양 이후에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더니 직전 경주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함께 띄워주고 있는 블랙 윙잉과 라이젠 샤인과 함께 출전을 했거든요. 블랙 윙잉이라는 마필 자체는 아예 선을 가보자, 선을 가버렸고요. 라이젠 샤인이라는 마필 자체는 이미 1700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을 가담을 하면서 부담 없이 탔는데 과천 히어로란 마필 자체는 1700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흐름을 쫓아가야지 하면서 외선에서 무리 없이 흐름만 쫓아갔던, 그리고 직선에서 한번 추진해 볼까? 추진해 주는데 반응을 보입니다. 과천 히어로가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전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리까지 검증을 마쳤어요. 훈련도 가벼워지고 있다. 근데 상대보다 게이트가 안쪽이다. 그럼 이 마필 여기서 선행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한 과천 히어로 변화 보여주고는 이번 시점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쪽 게이트의 2번 과천 히어로의 선행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예측을 해주셨네요. 직전에 2번 과천 히어로는 생애 첫 코너 4개짜리 1700m 도전을 했는데 은근히 잘 뛰었죠. 막판에 걸음도 상당히 나왔고 이번에 동거리 두 번째 도전 1700m 백동일위원은 2번 과천 히어로를 복병 가치가 높은 말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7경주 어렵습니다.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 전력 소개해 주시죠. 사실 인기마가 무엇일까가 더 궁금한 경주이기는 해요. 인기마가 안장 순서대로 또다시 인기가 흘러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부담 중량 꼭 체킹해 보면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추천드릴 복병마는요. 1번 메인 이벤트입니다. 전개가 너무 좋아요. 이번 편성에서 7번 라이젠 샤인이 선행을 나갈 것이고 지금 백동희 의원이 설명해 주셨던 이번 과천 히어로도 선두권 공략 가능한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좀 높게 쓰는 단점 때문에 추입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선행을 나서도 되는 전력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선입권에서 인코스에서 안정적인 힘 한 배. 그동안 메인 이벤트는 감량기수 이점으로다가 마치 입상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문성혁 기수보다는 다비드 기수가 더 안정적으로 경주 힘 한 배를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왕이면 부담 중량까지 낮아졌으면 했었던 바람도 있습니다만 이 말은 그 선입권에서의 응수 그렇다라고 한다면 흐름이 빨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자기 걸음 다 띄워주는 끈끈한 유형이거든요. 그야말로 이게 뚝심이 좋다라고 표현이 되는 유형의 말인데 1번 게이트까지 차지하고 있고 선입권의 허술한 빈틈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복병같이 있는 전력 1번 메인 이벤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직전에 졸전을 잊어라. 1번 메인 이벤트 코스 이점의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김지영 의원은 요 7경주의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마필로 이 1번 메인 이벤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7경주 편성이요.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은 직전에 이제 공백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3번 세렌체, 직전에 3착은 했습니다만 이미 3월달에 동거리 입성한 3번 명진맨과 직전에 선행강공작전에 주요한 10번 블랙 윙윙, 이 3도의 마필이 상당히 인기도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요. 이번에 막판에 한 발 또 쓸 수 있는 8번 금화 슈프림까지 가세하는 구도인데 6번 금빛 하난도 과거 이제 데뷔전에서는 이제 외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졸전을 했습니다만 자, 이 말이 지난 2월달에 1,700m 생애 첫 입상을 동거리 1,700m에서 거둔 성과였죠. 직전 경주도 이제 당시에 블랙 윙잉이 이끄는 페이스에서 과거보다는 이제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보강된 모습 속에 2선 외곽에서 레이스를 펼치면서 뒷직선에서 3선 자리 잡고 과거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레이스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체중이 빠지면서. 자, 이번 경주 과거에 이제 1,700m 입상 시에는 자, 좀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순간 스피드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전개 2점까지 다시금 살려볼 이 6번 금빛 하난이 이 7경주 편성에서 복병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민병철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7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백동일 의원의 자 2번 과천 히어로, 김지영 의원의 1번 메인 이벤트, 그리고 민병철의 6번 금빛 하난, 2번, 1번, 6번 이 3두의 마피를 강조를 드리면서 이 7경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토요경마 모든 해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어떠셨는지요? 자, 이제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이제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변화를 모색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이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변화를 모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격언이 있는데요. 경마를 이제 분석하고 즐기시는데 이 고정관념에 빠지셔서 과거에 잘 뛰었고 직전에 어떻게 잘 뛰었다, 그런 고정관념에 갇히셔가지고 경주 분석을 망치시는 것보다 저희가 항상 새롭게 전해드리는 정보, 또한 저희가 매경주 인기마 빈틈을 파고들 복병 가치가 있는 그 새로운 전력들 항상 말씀해 드리니까요. 이번 주 경마에서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셔서 변화에 기대치가 있는 그런 마필들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신다라면은 좋은 성과 분명히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